고지혈증은 주로 5, 60대 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젊은 층의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다고 방심하다가는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고지혈증의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해보고 HDL과 LDL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강지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지혈증 정말 많이 듣는 질환인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은 지질 중에서 안 좋은 지질이 높은 질환 혹은 지질의 균형이 무너진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지질이란 지방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방이 지질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질 중에서는 안 좋은 지질인 중성지방과 저밀도 지단백이 있으며 이 양이 정상보다 높은 질환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혹은 이상지질 혈증 등이라도 불리는 질환과 대동소이하지만 모두가 혼용되는 질환명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혈액에 뭔가 기름 같은 게 좀 쌓여 있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콜레스테롤 이건 정확히 뭘까요? 콜레스테롤은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 사용되는 지질을 말합니다. 체내에서 정상적인 역할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호르몬 혹은 담즙의 재료로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체내에서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 내에 침착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시작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이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연령 증가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이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이런 고지혈증이 유난히 잘 발병하는 그런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혈중 지질의 농도는 고령이 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지혈증이 생활 습관 및 체내 신진대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전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30, 40대에는 남성이 높지만 50대 이후에는 여성이 높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고지혈증은 어쨌든 병원에서 피를 뽑기 전에는 알아차릴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의심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제 고지혈증은 증상은 없습니다. 이 고지혈증으로 인해 증상이나 합병증은 지질 자체의 증상보다는 혈관에 침착된 콜레스테롤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관리가 안 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한 건강검진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딱히 증상도 없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고지혈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LDL, HDL이거든요. 이제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해서 뭐가 높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게 무엇이고 또 고지혈증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질 중에는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불리는 LDL, 그리고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불리는 HDL이 있습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염증 반응을 조장시키는 반면에 HDL은 조직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설하고 혈관벽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LDL이 높은 질환을 저희가 주로 언급하는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지만 HDL이 낮은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건강검진표 볼 때마다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잘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고지혈증은 뭐 암이나 특정 큰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지혈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또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고지혈증 자체에 대한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고 이러면 혈관에 플라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이 플라크의 주된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고요.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동맥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상하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말초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이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줄 알았던 이 고지혈증이 요즘엔 20, 30대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이 점점 팽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젊은 층에서도 고지혈증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에 의하면 30대 이하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30%까지도 높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예. 젊은 층의 경우 향후 여생 동안 질환을 관리해야 하므로 보다 더 경계심이 필요하고 다행히 이 층에서는 약제 이외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20, 30대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또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른 뭐 5, 60대 분들도 약을 꼭 먹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걸까요? 예, 이 고지혈증의 진단은 주로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혹은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서 일정 부분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환자분들께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제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보다 철저한 조절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약제 복용이 필요하고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 이외에도 잘 조절되는지에 대한 관리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고지혈증이 이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비만이나 당뇨에 걸린 분들이 고지혈증도 함께 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꼭 비만이 고지혈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이 그 고지혈증은 비만, 당뇨 이런 질병이 없어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만성 질환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당 대사 이상 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비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아지지만 고지혈증 단독으로 진단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고지혈증 어쨌든 무엇보다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예. 일단 식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가공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금류 껍질, 햄, 소시지와 같은 고지방 육가공품, 버터와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 초콜릿 같은 음식은 주의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선, 콩과 두부, 식물성 기름, 통고기나 견과류, 채소과 과일 같은 음식은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네. 이것 역시 과다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이제 맛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이제 고지혈증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지혈증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적절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 상태라면 체중을 줄여 나가야 하고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라면 이에 대한 관리도 잘 병행해야 합니다. 예. 무리하지 않는 선 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고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병이므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산소 운동과 또 건강한 식습관 이 두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강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